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년에 월 45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을 월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말고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기 권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74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의 노년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큰 보람이었지만 정작 제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막막함이 가득했죠.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년을 꿈꾸던 저는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마치 제 몸의 절반을 잃은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죠.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세월 앞에 장사는 없더군요. 무릎 수술을 받고 밤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고 나니 깨달았어요. 아, 이제 내가 정말 혼자 살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구나. 그때 서울에 사는 딸 미선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거기가 안전하잖아요. 미선이는 늘 저를 걱정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저는 수많은 노인들을 돌봐왔기에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돌봄을 받는 곳일 수는 있어도 나다운 삶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요. 몇 년 전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눈에서 보았던 체념과 포기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딸의 제안으로 일주일간 요양원 시범 입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학교 시간표처럼 짜인 생활이 숨막혔습니다. 4인실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지내고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들. 무엇보다 그곳은 제 삶을 마무리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의 기쁨, 자율성, 개인적인 공간의 소중함이 모두 사라진 곳이었죠. 요양원에서의 셋째 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긴 내가 죽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기쁨이 필요한 것이라고요. 저는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열쇠를 돌리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내 집, 내 공간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눈길을 사로잡은 포스터 한 장. 전주시 함께들 입주자, 모집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그 문구는 마치 제게 건네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결국 사흘 만에 요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열쇠를 돌리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이곳이 내 집, 내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죠.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도, 간병인과 사는 것도, 요양원도, 그 어떤 것도 저의 답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서요. 그런데 그곳 게시판에 붙어 있던 포스터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주시 함께뜰 입주자 모집,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살.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살면서도 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쓰인 비용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임대료 18만 원, 식사비와 관리비를 포함해도 총 월 30만 원 내외, 요양원 비용 350만 원, 간병인 비용 450만 원을 고민하던 제게는 정말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설명회에 참석한 저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러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함께뜰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공동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생활 리듬과 취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없는 곳, 하지만 혼자 살 때의 불안함도 덜 수 있는 곳. 설명회가 끝난 후 직접 함께들을 방문했습니다. 1층에 밝고 따뜻한 식당, 편안한 소파가 놓인 휴게실, 책이 가득한 도서관. 무엇보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았던 체념의 표정이 아니라 활기가 넘치는 표정이었죠. 한 할머니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는 작년에 입주했는데 여기 오니까 내 집이 있으면서도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2층의 빈 방을 구경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고 창밖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작은 주방과 안전바가 설치된 화장실까지. 이곳이라면 혼자라는 불안함 없이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저는 바로 딸 미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엄마 함께뜰이라는 곳에 입주하고 싶어. 딸은 처음엔 놀랐지만 직접 이곳을 둘러보고 나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괜찮네요. 요양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정리하고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입주 당일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과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이곳이 제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방에 사는 김민자 할머니였습니다. 직접 만든 단찬을 건네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이사 오셨네요. 환영해요.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민자 할머니가 건네주신 반찬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웃의 온기였어요. 혼자 살면서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었죠. 그렇게 제 삶은 이곳 함께뜰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끓여 창가에 앉아
전주 시내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오전 10시 1층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새 주민 환영회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러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제가 요양원에서 보았던 표정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들 각자의 개성과 활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상담을 돕고 있는 박종만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는 혼자 있고 싶을 땐 자기 방에 있으면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땐 내려와서 함께하면 돼요. 강요하는 건 없어요. 요양원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 그날 저녁, 김민자 할머니가 주도한 공동 식사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함께들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하는 체조 시간, 점심 후에는 독서 모임이나 영화 관람, 모든 활동은 자유 참여였기에 부담이 없었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이곳의 어르신들이 각자의 역할과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둘째 주가 되자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저만의 역할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 덕분인지 노안으로 서류를 읽기 어려워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며 저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숙 선생님이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쁨, 퇴직 후 잊고 있었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1층 휴게실에서 2시간씩 복지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일자리 상담, 때로는 가족 갈등 중재까지 30년간의 경험을 살려 도움을 드렸어요. 기숙 선생님 덕분에 아들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 이유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박종만 선생님이 제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기숙 선생님,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나눔 교실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시 사회복지사로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할머니를 보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내가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말했네. 그 순간 저 역시 제가 찾던 살아가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이지만 홀로가 아닌 삶. 포스터에서 본 그 문구가 이제 제 삶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사회복지사 이희숙 선생님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손과 눈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없이 손을 내밀 수 있었죠.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삶. 포스터에서 본 그 문구가 이제 제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함께들에서의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무렵 미선이와 손주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도착하자마자 1층 시설을 둘러보며 신나했어요. 어른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도서관과 노래방 기계가 있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김민자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건네고 박종만 선생님은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아이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제게는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선이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웃는 모습을 거의 못 봤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자리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미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서 딸과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값비싼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함께 들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내린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듭니다. 박종만 선생님은 건강을 살피고 김민자 할머니는 간단한 아침을 끓여 모두와 나누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마음 나눔 교실은 이제 참여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가족과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그 어떤 성취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바로 이곳이 제일 나다운 인생이라고. 이곳에서는 제가 희숙 선생님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손과 눈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 수 있었어요.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삶, 바로 제가 찾던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존엄성과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편안함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꼭 비싼 돈을 주고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함께들에서 월 3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월 450만 원의 간병인 비용, 350만 원의 요양원 비용을 고민하던 제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과 따뜻한 관계, 소속감이라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낫는 노년의 모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이나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노후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잃거나 사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끝까지 자신답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는 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나답게, 당당하게, 빛나게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